그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물주전자가 끓고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불을 끄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왔던 아침의 고요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었다. 강재수는 마당에 낙엽을 쓸던 손을 잠시 멈췄다. 바람이 불어 흩날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무릎에서 은근히 스며드는 묵직한 통증. 그 모든 게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다. 여보, 김치찌개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밥은 그냥 데워 먹어. 약도 잊지 말고. 서명숙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 앞에서 들려왔다. 여행 가방 손잡이를 힘껏 당기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재수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명숙은 가방을 트렁크에 넣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 번호도 적어놨어. 냉장고에 붙여뒀으니까 꼭 봐요. 그 말에 재수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마음 한켠이 시큰거렸다. 평소처럼 밝고 씩씩한 말투였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묻어났다. 택시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명숙은 손을 흔들었다. 사랑해요? 여보. 그 말이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졌지만 재순의 가슴엔 묘한 무게로 내려앉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텅 빈 골목길을 바라보던 재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고요가 깊게 깔린 거실, 아내가 차려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식탁,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에는 된장찌개 끓여 먹기, 약 챙겨 먹기, 일찍 자기 같은 말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재수는 한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소파에 앉았다. 손에 쥔 아내의 편지는 말없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지막 문장. 당신도 가끔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말에서 재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은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왔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아내를 기다리고, 문화센터에 가는 아내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 내 시간이 있었던가? 재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름진 손등이 한없이 낯설었다. 손끝이 시렸다. 한때는 딸아이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걷던 손. 젊은 날 아내와 팔짱을 끼고 걸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손이었다. 점심 무렵 재수는 혼자 밥을 차렸다. 아내가 해둔 김치찌개를 데워 밥상에 올렸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무겁기만 했다. 뜨거운 국물을 입에 머금으며 천천히 씹었다. 씹는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정적. 혼자 먹는 밥은 늘 쓸쓸했고 그 쓸쓸함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재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손이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괜히 밀려드는 공허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흙 묻은 손으로 국화꽃 가지를 다듬으며 허리를 숙였다. 무릎이 욱신거려도 말없이 견뎠다. 등에서는 서서히 땀이 배어 나왔다. 그제야 조금은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 좋다.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재수는 국화 앞에 앉아 숨을 돌렸다. 손에 남은 흙기와 따뜻한 햇살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졌다. 제주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웃고 있을까? 따뜻한 음식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시 허전해졌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찾아오고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재수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여 저녁을 준비했다. 팔꿈치가 시큰거려 조금씩 멈추곤 했지만 꾸준히 불을 지켰다. 밥상 앞에 앉아 국을 천천히 떠먹었다. 그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괜찮은 건가? 자문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마루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명숙의 마지막 미소와 당신만의 시간이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베개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올려다보며 재수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새벽녘, 재수는 잠결에 문득 깨었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슴 한켠은 서늘했다. 커튼 틈으로 비치는 창밖의 달빛의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그 빛을 바라보며 재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어디선가 작은 울림처럼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잠 못 드는 첫밤이 깊어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오후였다. 강재수는 두 손에 장갑을 끼운 채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국화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땀은 미세하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바지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손바닥 가득 느껴지는 흙의 감촉이 유난히 분명하게 와 닿았다.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낮게 들이운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은근한 된장 냄새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무의식 중에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았다. 안녕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건너왔다.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인사였다. 재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바지에 털어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화단 정리하시는군요. 국화가 참 예쁘네요. 네, 아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그냥 손이라도 놀려보려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 말 끝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나왔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담장을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었다. 아, 부인께서 여행 가셨군요. 혼자 계시겠네요. 네, 뭐,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야죠. 그 말에 여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상추랑 깨씹을 좀 많이 길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조금 나눠드릴까요? 재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웃과 이렇게 나누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럼 고맙죠.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제가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재수는 괜히 마당 끝을 두리번거렸다. 손끝이 괜히 바빠졌다. 뭔지 모를 떨림이 은근히 스며들었다. 조금 전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왠지 모르게 기다리는 마음이 어색했고 괜히 두 손이 허공을 헤맸다. 그렇게 10여 분 후 여자는 작은 바구니에 상추와 깨씹 그리고 손수 담근 깍두기까지 담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재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으로 바구니를 받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별 말씀을요. 혼자 먹기엔 진짜 많거든요. 괜히 버리기도 그렇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살짝 털어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요한 오후,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저녁 드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가볍게 흐트러졌다. 재수는 시계를 흘끔 보았다.
벌써 6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아직요. 사실 혼자 먹는 저녁이 좀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같이 드실래요? 된장찌개 끓였거든요. 어차피 저도 혼자 먹어요. 그 말에 재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스며들었다. 어제부터 이어진 공허함이 잠시 잦아드는 느낌이었다.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재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다. 거실 한켠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주방등이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멸치 볶음까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시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밥그릇을 내밀었다.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차렸거든요. 재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밥과 국을 천천히 떠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그녀의 이름은 노은자였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 자식들은 멀리 캐나다에 있어 자주 볼 수 없다고 했다. 강 선생님은? 자녀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도 딸이 호주에 있어요. 가끔 영상 통화만 하지 거의 못 보죠. 서로의 외로움이 닮아 있었다. 멀어진 자식들, 홀로 남겨진 시간들, 그리고 오래된 정막. 은자는 웃으며 말했다. 아내분께서 굉장히 활동적이신가 봐요.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재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바깥 활동을 좋아하고 늘 그랬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대화, 따뜻한 국물의 온기, 그런 순간들이 오랜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재수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이 설거지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재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꾸만 손끝에 남은 온기가 와 닿았다. 오랜만에 나눈 밥 한 끼. 그저 그뿐인데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풀렸다. 그냥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다. 가슴 깊숙한 곳 어딘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기척,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연결. 마당으로 돌아와 다시 국화꽃 앞에 앉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손을 내려다본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재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 머지않아 무언가 변할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내쉬었다. 재수는 말없이 가슴으로 와 닿았다. 내일이 오면 오늘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새벽녘, 강재수는 갑자기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희뿌연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은 조용했고 가슴 안쪽이 어딘가 허전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셔서인지 아니면 마음 한켠이 허전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불 안에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굳은 손가락 마디가 눈에 들어왔다. 참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어쩐지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어제 저녁 노은자와 함께 했던 따뜻한 밥상과 잔잔한 대화를 떠올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었던 순간이었다. 그런 작은 기억들이 오늘 아침의 적막을 잠시 물리쳤다. 그녀의 목소리, 조심스럽지만 다정했던 눈빛, 온기가 배어있는 손길,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떠올랐다. 재수는 그 여운에 잠시 머물렀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국화꽃을 다시 다듬어야 했다. 화단 한쪽에 아직 손보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삽을 들고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파던 중 울타리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노은자가 평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소쿠리에 말린 콩을 쏟아놓고 조용히 콩을 고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네요. 은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다. 재수는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콩을 가리켰다. 잠이 줄어들어서요. 일찍 깨면 그냥 이렇게 콩이나 고르고 있어요. 손목이 아프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더 허전하더라고요. 재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차피 화단 정리도 거의 끝났고 시간도 많아서요. 은자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녀는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 타오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수는 잠시 마당 한켠에 서서 숨을 고르며 손바닥을 비볐다. 겨울 냄새가 묻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고요한 마당,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다림이 이렇게 낯설었던가. 손끝이 자꾸 바빴다. 가만히 서 있자니 오히려 더 허전했다. 재수는 삽을 내려놓고 마당을 털며 심호흡을 했다.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믹스커피 냄새와 콩껍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손을 움직이며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평소에 뭐 하고 지내세요? 은자가 물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책 좀 읽고 가끔 산책하고 대부분은 집에만 있어요. 재수는 솔직하게 답하며 손에 콩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린다는 말, 참 인상적이에요. 부인분이 친구들 만나러 나가셔도 문화센터 가셔도 항상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말에 재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기다림은 그냥 익숙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대단하다고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떨렸다. 은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콩을 다시 집어들었다.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다. 햇살은 따사롭게 비추었고 콩은 하나둘 쌓여갔다. 그러다 은자가 무거운 소쿠리를 들다 순간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다. 재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재빨리 손을 뻗어 소쿠리를 붙잡고 동시에 그녀의 손등에 그의 손이 닿았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다. 짧은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약간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감촉이었다. 재수는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잠시 그대로 있었다. 은자도 손을 빼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자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들의 손은 몇 초간 맞닿아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멈춰 선 시간 속에서 이 작은 접촉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결국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놓았지만 손끝의 온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머지 콩을 고르는 동안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들, 서로의 작은 습관들.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왔다. 은자의 눈가에 잡힌 잔주름은 웃을 때마다 더 깊어졌지만 그 모습이 참 편안하고 따뜻했다. 해가 기울어가고 콩 고르기가 끝났을 때 은자는 손수 만든 유자차를 내왔다.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정말 고마웠어요. 은자가 잔잔히 말했다. 혼자 하면 며칠은 걸렸을 텐데 저도 좋은 시간 보냈어요. 언제든 또 도와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그 말에 은자는 조용히 웃었다. 차향이 가을 바람에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잠시 마주쳤고 재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퍼져 갔다. 잊고 있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수는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따뜻했던 그 손길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을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 가득 번지고 마을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재순의 가슴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았다. 늦은 오후, 강재수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국자를 손에 든 채 멈춰 서 있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옛 가요가 익숙하게 귀를 간지렸지만 손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이 조용한 저녁과 고요한 부엌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무언가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국자를 내려놓았다. 잠시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골목길은 고요했고 먼 곳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제 노은자와 함께 했던 오후가 자꾸만 떠올랐다. 손에 닿았던 따뜻한 온기, 말없이 나눈 유자차 한 잔에 조용한 평화. 그런 순간들이 낯설게 밀려왔다. 그리고 문득 멀리서 울리는 찻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현관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재수는 깜짝 놀라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서명숙이었다. 가방을 끌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비행기 결항돼서 오늘 들어왔어. 날씨가 엉망이라 내일 항공편 다 취소됐다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재순의 가슴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너무 이른 귀환이었다. 그래, 잘 다녀왔어. 재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들어주었다. 손이 묘하게 떨렸다. 명숙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가볍게 말했다. 여행은 좋았어. 마지막 날은 조금 아쉬웠지만 여보, 혼자서 잘 있었지.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 별일 없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말끝이 자꾸 흐려졌다. 은자와 함께 나눈 저녁 식사, 손끝에 닿았던 온기, 웃음, 모든 게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쳤다. 명숙은 여행 가방을 풀며 제주도에서 사온 선물들을 꺼냈다. 귤, 전복, 마른 오징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명숙의 손에 들린 과자 봉투와 함께 시선이 자연스레 거실 한켠으로 옮겨졌다. 소파에 놓인 회색 가디건. 이거 당신 가디건 아니야? 명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재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시선이 가디건에 고정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명숙은 가디건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물었다. 이거 왜 여기 있어? 옆집에 무슨 일 있었어? 그제야 재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수도관이 고장나서 잠깐 도와줬어. 명숙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재순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조용히 헤아리는 듯했다. 곧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과자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잘했네. 고생했겠다. 그 말투에 아무런 추궁도 없었지만 재수는 손끝이 시렸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오래된 부부 특유의 침묵.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달라진 걸 직감하는 그 조용한 간극. 저녁 시간, 명숙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풀어냈다. 친구들과 다녀온 제주도의 풍경, 맛있었던 고등어회, 폭우로 인해 꼼짝없이 방에 갇혀 수다만 떨었던 이야기들. 재수는 애써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로 흘러갔다. 손끝의 감각, 은자의 웃음, 조용했던 평상. 근데 명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뭔가 달라 보이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세월을 함께 한 부부의 눈은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따로따로 방에 들어갔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명숙은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재수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명숙의 얼굴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담담함과 오래된 결심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가디건 봤을 때 대충 짐작했어. 괜찮아.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귀에 또렷이 울렸다. 우리 이혼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 없었다. 서로 미련 두지 말고 각자 인생 살자고요. 더 늦기 전에. 그 순간 재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두렵고 서글펐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오랜 세월 당연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새로운 평화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명숙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재산 분할과 이혼 신고서, 이미 도장까지 찍어둔 상태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밝아 보였다. 나도 이제 나대로 살래.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늦었지만 내 인생 즐기고 싶어.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눈앞의 서류는 작지만 그 결정은 거대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명숙의 말처럼 서로의 인생을 묶어둔 채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오후가 되어 명숙은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필요한 옷가지와 사진 몇 장, 책 몇 권, 마지막으로 택시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 나란히 섰다. 잘 살아요. 여보, 아니, 강 선생님. 그 말에 재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명숙 씨. 명숙은 택시에 올라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재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그날 저녁
혼자 된장찌개를 드며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보이는 옆집 불빛.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선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 모든 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문득 웃음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다. 늦가을 아침. 강재수는 시장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두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가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바깥의 바람은 매서웠다. 그의 눈길은 시장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위를 천천히 흘렀다. 말없이 움직이는 손들, 떠들썩한 목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였다. 그는 장바구니를 다시 고쳐들고 미선이 부탁한 배추를 고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니, 강 선생님. 재수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명숙이었다. 두꺼운 등산복 차림의 작은 배낭까지 맨 채였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떻게 여기? 그는 어색하게 말을 잇지 못했다. 명숙은 손을 들어 인사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 참 신기하네. 잘 지내. 재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은 정말 좋아 보이네. 명숙은 환하게 웃었다. 많이 다녔거든. 이번엔 강원도 둘레길 다녀오는 길이야. 요즘 등산 동호회 활동하면서 엄청 바빠. 그 말에 재수는 절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가득했다. 이혼 후의 공허함도 어색함도 없이 가벼운 발걸음과 맑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시장 골목 한쪽 포장마차에 앉았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어묵 국물 앞에서 명숙이 말했다. 우리 이렇게 마주 앉는 것도 오랜만이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의 얼굴도 조금씩 풀어졌다. 생각보다 잘 지내네? 걱정했는데 명숙은 소탈하게 말했다. 너도 그래 보여. 재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평안이 흘렀다. 어묵 하나 먹어. 명숙은 웃으며 꼬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고마워. 참, 나 이제 진짜 좋아. 등산 다니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또 어디 갈까 생각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재수는 그녀의 표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그 빛을 오래 가둬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명숙은 가만히 물었다. 그럼 당신은 요즘 어때? 재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이 겹쳐졌다. 마당의 국화, 은자의 손길, 조용히 마시던 유자차, 그리고 밤마다 느꼈던 고요한 평안.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노은자 씨하고 가끔 같이 밥도 해먹고 산책도 하고. 명숙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편안한 사람. 그 말에 재수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나? 그랬지. 그래서 나도 마음이 놓인다. 명숙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괜찮아. 난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어묵 국물을 천천히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억지로 붙잡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함 속에서 오랜 시간의 이해와 감사가 오갔다. 우리 잘한 것 같아.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명숙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당신도. 명숙은 밝게 손을 흔들며 시장 골목을 떠났다. 재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후련하고 가벼웠다. 오랜 시간 얽혀 있던 것들이 조용히 풀려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배추를 고르기 시작했다. 미선이 좋아하는 속이 꽉 찬 배추. 손끝에 차가운 배추잎의 감촉이 느껴졌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가슴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선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재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장 보고 왔어요. 배추도 사왔고. 미선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길에서 전처 만났어. 미선의 눈빛이 잠시 멈췄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다 괜찮더라. 나도. 그 사람도. 재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젠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 미선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본 재료들로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함께 움직이고 익숙한 움직임 속에서도 가끔씩 눈길이 마주쳤다. 웃음이 흘렀고 조용한 행복이 그 공간을 채웠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하늘은 깊고 푸르렀고 바람은 잠잠했다. 손등이 가볍게 맞닿았다. 재수는 살며시 그 손을 감싸주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만히 기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재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다. 함께라는 건 결국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것. 밖에서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간만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늦가을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겨울의 냄새를 품어오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아침. 강재수는 혼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두 손에는 미선이 부탁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이른 아침인데도 시장은 제법 붐볐다. 어묵 국물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옅은 햇살까지 모두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 편안한 감각이 번지고 있었다. 혼자라는 생각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미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었다. 바구니에 담긴 배추와 미역, 두부, 과일들. 그 작은 일상조차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미선이 좋아하는 배를 고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불쑥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강 선생님. 재수는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은 서명숙이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까지 맨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한층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순간 재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명숙 씨. 그는 순간적으로 어색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명숙은 자연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여기서 뵙다니 잘 지내시죠? 뭐 잘 지내고 있어. 그들은 잠시 머쓱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오래된 부부였지만 지금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 명숙은 먼저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 친구들하고 등산 다녀오는 길이에요. 이제 완전 등산에 푹 빠졌거든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보여. 얼굴빛이 아주 밝네. 응? 요즘 너무 즐거워. 자유롭고, 뭐랄까,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기분. 명숙은 두 손으로 어묵 국물컵을 감싸며 웃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에게서 본 적 없는 생기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재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후회도, 서운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였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명숙은 조용히 물었다. 말투에는 호기심보다는 따뜻한 관심이 배어 있었다. 재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나름대로 잘 지내. 미선 씨라고. 옆집에 혼자 계시던 분이랑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 말에 명숙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됐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서운함도, 질투도, 아쉬움도 없이 오직 상대의 행복을 바라보는 순수한 말이었다. 재수는 순간 울컥했다. 그녀가 이렇게 밝고 단단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저릿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아 어묵 한 꼬치를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명숙은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 다녀온 산행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고, 재수는 조용히 웃으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거 참 오랜만이네요. 명숙이 말했다. 그러게. 근데 이상하게 자연스럽네. 재순도 웃으며 답했다. 이젠 우리가 서로 놓아준 덕분 아닐까요? 명숙은 말 끝에 잔잔히 웃었다. 사실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더 일찍 놓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행복했을까? 재수는 조용히 어묵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래도 같이 살아온 시간들은 나쁘지 않았어. 명숙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래요. 후회는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마음속 묵은 감정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 했다. 명숙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 명숙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살아봐요. 그리고 미선 씨께도 안부 전해줘요. 좋은 분 같아요. 재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당신도 잘 지내. 명숙은 손을 흔들며 시장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재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더는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올리며 재수는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 어귀를 지나 미선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마음은 가볍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집에 돌아오자 미선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재수는 문을 열며 가볍게 웃어 보였다. 배추 사왔어요. 꽤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미선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고생하셨네요. 밖은 많이 추웠죠. 응, 좀 근데 괜찮아.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재수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웃었다.
미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순에게 다가왔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오가는 온기가 있었다. 재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명숙 씨 만났어요. 시장에서. 미선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지만 곧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서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 마음이 편했어. 미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되어 가는 거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미선이 배추를 다듬고 재순이 생선을 손질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국물 냄새와 조용한 대화. 한때는 낯설었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은은한 향의 차를 마셨다. 유자차의 부드러운 향이 살며시 퍼졌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수는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따뜻함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 서로의 존재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미선은 살짝 몸을 기대었고 재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조용하고 포근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차분히 내려앉았다. 시간은 그 순간에 잠시 말없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재수는 마음속으로 말없이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로 함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절이 바뀌어도 조용히 마음에 남았다. 강재순과 노은자는 각자의 상처와 고독을 안고 살아오다. 아주 우연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 만남은 어쩌면 서로가 잊고 지냈던 인간다운 온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재수는 오랜 시간 동안 늘 누군가의 곁에 존재했지만 그 곁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 혼자가 되자 비로소 자신의 마음과 몸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잃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은자의 따뜻한 손길과 조용한 미소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을 다시 찾아냈다. 노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랜 홀로의 시간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주름들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온기와 소망이 있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을 돌보던 일상 속에서 재순이라는 이웃은 더없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말 한마디, 찻잔 하나, 스치는 손끝이 그렇게 크고 따뜻한 힘이 될 줄 몰랐던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리 대단한 사건도 드라마틱한 계기도 없었다. 그저 삶의 조각들 속에서 조금씩 겹쳐지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렇게 천천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둘은 각자의 아픔과 고요한 외로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서명숙과의 이별 또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성숙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무감으로만 얽혀있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끝이 곧 상처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가장 깊이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두 사람은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손에 흙을 묻히며 화단을 가꾸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고 차 한 잔에 웃음 짓는 것, 그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인생이라는 걸 재순과 은자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몸은 점점 느려지고
예전처럼 힘도 나지 않지만 그 속에도 살아있는 감각은 분명히 존재한다. 손끝의 떨림, 가슴 한켠의 설렘, 그리고 조용히 나누는 온기. 늙어간다는 것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으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님을 어느 날 재수는 말했다. 사람이란 결국 누군가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은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말보다 포근한 건 그 손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느려지고 마음도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런 속도 속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 심장 소리, 숨소리,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미세한 온기. 그것은 우리가 젊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의 떨림, 그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건강의 시작도, 행복의 시작도 모두 그런 섬세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은은한 찻잔 하나, 가벼운 손길 하나가 지친 마음과 몸을 살려내기도 한다. 재순과 은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우리는 서로를 살릴 수 있고 서로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몸이 자꾸 불편해질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 된다. 세상은 변하고 나이도 들어가지만 따뜻함과 온기, 사람 사이의 마음만은 언제나 남는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언제나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살며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작은 마음이라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저희에게도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로 남을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